오가며 쉽게 배우는 통계학 원리 통계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 시간은 자료라는 게 어떤 건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석하려고 있는 컴퓨터에 뭐 입력돼 있거나 입력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이 이제 자료죠. 그런데 통계적 의미를 부여하느라고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표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본이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죠. 모집단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료는 예, 대개 자료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숫자의 나열이야. 이 자료의 특성이 어떤 게 있나 하는 부분에서 두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평균이고, 그렇죠? 하나는 평균이고, 하나는 표준 편차.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자료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준 편차라는 개념은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얻기 위해서 분산을 구해야 되고, 이렇게 분산을 구해야 되고, 이 분산을 구할 때에 자유도라는 것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유도의 개념 또한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참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인 것이, 제대로 이해를 하면 뭐 어렵지 않은데,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자유도 개념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나중에 하게 되면 자유도라는 혹은 DF라고 표현된 것들이 출력물에 나오게 되는데, 컴퓨터 출력물에 나온다는 거죠. 이거 개념을 잘 모르면 이게 항상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유도는 독립적인 것들이 개수, 그렇게 정의해 두고 있으면 편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대로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뭐 이해가 안 가더라도 차차차차 나아지겠죠.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프 중에서도 히스토그램 중요합니다. 자, 앞에서 보았던 이거 좀 지워야겠죠? 앞에서 보았던 82개의 자료, 이게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냥 숫자의 나열일 뿐이다, 이 자료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이 자료의 특징이 뭘까, 특성이 뭘까, 이거를 파악하는데 뭐 평균과 표준 편차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했고요. 그리고 이제 82개의 이 데이터 값들은 어떤 분포를 할까, 어떤 모양을 그릴까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82개 중에서 16하고 제일 작은 값이고 33이 가장 큰 값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어떻게 분포하고 있을까를 이제 좀 알아보고 싶은 거야. 알아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뭐 할 수 없는 거고 알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거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예요. 도수분포표. 예? 16과 33 사이의 값들이 82개가 이제 존재를 하는데, 어떤 분포를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여기서는 6개 계급으로 나누었습니다. 6개 계급으로 왜 나누었는지 묻지 마시고, 대개 6개에서 8개 정도의 계급으로 나누어서 도수분포표를 얻게 됩니다. 그래프를 얻게 된다는 거야. 나누고 각 계급 내에 속하는 값들의 수를 세워서 그걸 도수라고 그러죠. 도수 몇 개냐, 도수라고 하여 구한 것이 절대도수 분포표. 절대도수 대신 백분율 퍼센트로 나타내면 상대도수 분포표가 될 거야. 그렇죠?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 대신 뭐 소수점으로 0과 1 사이 값으로 나타내도 상관없죠. 그렇죠? 이들을 기초로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막대 그래프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이 자료의 분포가 어떤 형태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예? 이건 이제 뭐 어떤 값은 아니지만 눈으로 좀 파악해보자 하는 게 그래프니까, 절대도수 히스토그램과 상대도수 히스토그램의 모양은 똑같다. 이게 절대도수야. 17.5에서 18.5 사이에 7개, 18.5에서 21.5 사이에 11개, 23개, 19개, 14개, 9개의 도수가 있는 도수분포표에서 얻어진 히스토그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이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퍼센트로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7을 82로 나누면 퍼센트 아니야. 상대도수. 그렇죠? 그게 8.5%야. 11을 82로 나누면 13.4%.
28%가 되는 거고 23을 82로 나누면 28%가 된다. 이거를 28%를 0.28 그렇게 표현해도 되죠? 그죠? 0.232 뭐 0.171 0.098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100분율로 100%로 표현을 했어요. 세로축의 스케일을 달리하면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야. 이거는 뭐 여기가 23이야. 예? 이거는 여기가 이거 이제 퍼센트가 되면서 여기가 28이야. 28.0.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야. 밑에 거를 이제 조정시켜도 뭐 되긴 되는데 모양이 이상하게 이걸 좁혀놓으면 길이 이 간격을 좁게 그려놓으면 모양새가 뾰족하게 될 거고 이거를 넓게 하면 펑퍼짐하게 나타날 겁니다.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랬어요. 기둥의 가운데 값들을 부드럽게 연결하면 이 점들을 부드럽게 이렇게 가운데 값들을 연결하면 가운데 값을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료는 이런 분포를 하는구나. 이것보다는 이쪽 기둥으로 그려진 히스토그램보다는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된 분포 모양 이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겁니다. 사실 자료의 분포가 어떠냐 그런데 요새 뭐 바쁜데 히스토그램 내놓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포를 자료는 이런 분포 무슨 자료 82개의 자료는 이런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그래프가 전부 능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프는 보면 사람마다 눈에 따라서 얼만큼 전문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거를 해석하는 게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뭐야? 자료의 특성. 평균이 24.65이고 표준 편차는 4.09라는 누구나 똑같이 받아들이는 데이터 값, 구체적인 값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프도 또 필요한 겁니다. 이해됐겠죠? 뭐 어려운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자, 다음에 이게 이제 또 필요한데 조금 아까 봤던 상대도수 히스토그램이야. 이게 퍼센트 퍼센트.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기둥의 높이를 합하면 100%야. 더욱이 상대도수 히스토그램의 높이, 기둥의 합은 100% 또는 1.0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 소수점으로 표현하면 0.28 이렇게 되니까 상대도수를 0과 1 사이 소수점 값으로 바꾸고 조금 아까 했던 계급의 폭이 3이기 때문에 면적을 1로 하고 싶은 거야. 이 면적 여기 좀 그 음영이 있는 회색 부분 기둥 이 면적이 1이 되는 면적의 합이 1.0이 되는 그래프로 바꾸어도 뭡니까? 모양은 변하지 않아.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이 3이기 때문에 상대도수들을 각각 3으로 나눠 이걸 3으로 나눠 3으로 나눠서 높이로 하면 기둥들의 면적의 합이 면적의 합이 1.0이 되는 거야. 3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여기 3이 곱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높이만 남아서 그걸 합하면 1이 된다. 간단한 어렵지 않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교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뭐 간단한 얘기지만 다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다음에 배울 것들. 뭐냐면 확률 분포라는 게 이제 앞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확률 분포의 면적이 이제 1이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때 이 모양 절대도수로 하든 상대도수로 하든 0과 1 사이 값으로 하든 면적이 1이 되게 하든 이 모양은 다 어떻게 해요? 똑같아. 뭘로? 이 종축의 스케일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두 그래프의 형태 역시 바뀌지 않는데 종축의 스케일 단위를 뭐 좀 길게 크게 높이면 이게 소수점이지만 하나의 그래프에다가 그리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게 아까 뭐예요 27이었는데 뭐 28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두 그래프 형태는 역시 바뀌지 않는다. 스케일을 조정하면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똑같은 형태의 모양을 얻게 된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확률은 곧 상대도수야. 근데 확률은 보통 내일 비가 올 확률이 몇입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면 40%라고 그러지.
이걸 또 0.4입니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비가 올 확률 같은 거를 이야기할 때는 상대도수로 표현한다고. 그런데 0.4 같은 거는 40% 대신 소수점을 쓰는 경우는 뭐를 계산을 한다든지 이거 곱하기 무슨 내일 해가 뜰 확률 0.8 말이 되나? 해가 뜰 확률은 1.0이죠. 그렇죠? 해는 반드시 뜨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자관 아무튼 그래서 소수점으로 표현을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야. 배울 때 확률을 배울 때 확률도 앞으로 간단히 설명을 할 겁니다. 확률 분포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확률 분포에 대한 이해가 이걸 알아두면 이 부분을 알아두면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차차차차 기초 체력을 닦아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반복하면 이 어떤 자료의 분포라는 거는 절대도수로 표현을 하건 상대도수로 표현을 하건 또는 경우에 따라서 면적이 그 기둥들의 면적의 합이 기둥들의 면적이 있네. 기둥들의 면적이 1이 되게끔 할 수도 있다. 이것도 똑같아요. 응?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을 하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 곡선 곡선 아래 면적이 1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히스토그램, 그래프는 어떻게 만들어지며 어떻게 되는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했습니다. 오늘도 아마 뭐 어려운 점은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